국가 지도자급에서 비트코인을 200 올린 사례 자체가 트럼프밖에 사실 없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됨으로 인해서 시장은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리레이팅 됐다. 다른 밸류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반감기 이후 6개월부터 지난 10월 한 20일경이었는데 69,000불 수준이 사실상 해당 반감기의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윤수목님을 급하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급하게 튀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튀어왔습니다. 왜냐면 저기 뭐 비트코인 좀 난리 났는데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나요? 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아마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워낙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해 오셨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9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사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셨던. 그쵸. 예, 그때부터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영향을 주신 분이고. 그때 얼마 정도 가격에 사셨죠? 1,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000만 원? 네.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많이 올랐네. 10배 올랐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게 된 거는 이제 수목님 도움을 받았고 이제 제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 이후로 계속 고민을 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거는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쵸. 더 강화했던 게 이제 제가 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걸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움직일지는 몰랐는데 일단은 그걸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트럼프가 될 줄 몰랐나? 알지 않았나? 근데 뭘 이렇게 많이 호들갑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네,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렇게까지 올릴 줄 될지 몰랐던 건 맞긴 하죠. 왜냐하면 막판까지 뭐 주요 미디어가 해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쵸. 마켓에서 그거를 사전에 반영해 있기에는 좀 어렵긴 했어요. 당선인이 결정되고 시장이 움직인 거는 맞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20% 정도 올랐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네. 올랐고 좀 급격한 변화로 사람들이 느낄 만한 수준으로 움직였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자칭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칭하면서 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온 경우를 보면 대부분 좀 작은 나라예요. 들어보셨을 만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지금도 매일 하나씩 사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매일 하나씩 사고 있고, 그리고 부탄이라는 나라도 이제 작은 나라죠, 사실. 최근에 부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부탄 뭐 보유 순위가 4위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있고 네. 부탄이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직접 채굴 해가지고 거기는. 채굴도 아마 하고 있을 텐데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고. 아니 부탄에 있는 수력 발전소에서. 저보다 더 잘하시네. 네, 그 좀 비트코인 공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들었습니다. 부탄. 진짜? 네. 부탄이 어떻게 취득한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가들은 그 범죄자들한테 뺐잖아요. 이제 부탄은 직접 오늘 하나 수력 발전소를 오히려 돌려서 배웠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탄과 엘살바도르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젊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국가 규모가 작다 보면 조금 더 중앙 집권적인 힘을 발휘하기가 좋을 거예요. 아마 부탄이 제가 알기로 그 국왕이 지금 1980년생. 그리고 저랑 비슷하네 나이가. 네네. 동생이죠. 네네. 아무튼 네. 그리고 엘살바도르도 아마 부켈레 대통령이 80인가 81인가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 권력이 주어지니까 조금 다른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제 큰 국가들, 그 비해서 이제 뭐 G20 국가들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네. G20 국가 기준으로 보면은 국가 지도자급에서 비트코인을 200 올린 사례 자체가 트럼프밖에 사실 없어요. 지난 집권 때도 비트코인을 트위터에서 언급한 적이 있긴 했죠. 예,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달러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스탠스가 완전 바뀌어갖고 요번에 이제 유세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표명을 해왔고, 이번에 트럼프가 됨으로 인해서 시장은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런 표현은 제가 저 혼자 쓰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리레이팅 됐다. 다른 밸류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의 지도자 그룹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국가 비축물로 삼겠다라는 그런 관점.
그것이 정말 큰 거죠. 엘살바드로, 부탄, 물론 이제 젊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을 바꾼 거 긍정적이긴 하나 조그만 나라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 거는 그렇죠. 의미가 완전히 다르고 미국- 그러다가 지도자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트럼프라고 해도 아무리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더라도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달러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보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지도자 혼자서는 사실은 뭐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번에 뭐 선거 대선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 총선도 같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상하원, 네, 선거가 있었죠. 의원들을 선출을 했는데 지금 선출되어 있는 의원들 지금 공화당이 이제 다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3분의 2가 상원 3분의 2, 하원 거의 3분의 2가 크립토 친화적인 의원들입니다. 삼권 분립. 그쵸. 의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의회가 지금 친 크립토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 공화당이고. 그렇다면은 같은 목소리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는 게 용이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자 그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단순히 지도자만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겠죠. 다른 국가들도 정말 지금까지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가끔 중앙은행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무장관급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한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G20 국가, 주요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그런 스탠스로 바뀐다. 그렇다면은 국가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 따라가게 될 라는 게 가능성이 시장의 추측이죠.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제 뭐 어제 이제 9만 불을 잠깐 터치하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번 상승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치고 누가 사서 누가 올린 건가요? 국가 비축물로서 쓰여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그런데 바로 국가가 사진 않겠죠. 미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만 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안 파는 게 일단은 뭐 당장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마켓은 반응을 하죠. 마켓은 결국에는 이제 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라거나 개인 투자자들인데 그 흐름은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통해 가지고 드러나고 있어요. 선거가 지금 11월 5일 날 결론이 나고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네. 11월 6일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 12일까지 영업일수로 한 6일 정도 될 겁니다. 네. 그 기간 동안 5 빌리언 달러 대략 5 빌리언 정도? 원화로 7조 원 정도 수준의 순매수세가 비트코인 ETF에 집중됐어요. 미국에서만.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가 뭐 10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뭐 몇 개 ETF가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서 지금 순매수세 들어온 게 7조 원이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7조 원이. 그러네요. 비트코인 하나 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한 20% 올라버린 거죠. 뭐 비트코인이 하루에 몇 개씩 나오나요? 채굴을 열심히 해가지고 450개. 450개. 네. 근데 이게 7조 원 정도를 일주일 동안 사면은 이게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이상 하루에 이제 그 발굴되는 새롭게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지금 압도적인 숫자로 그냥 수급이 확 들어오니까 공급량 갖고는 공급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결국 하루에 신규로 채굴되는 수량. 네. 그게 이제 뭐 10분에 한 개 정도 되는 셈이다 10분에 보니까 한 개, 450개 정도 되는데 450개. 그 수량은 사실 극히 미미한 수량이 돼버리고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오면 아니면 유통 물량 중에 이제 누가 팔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제 오늘 해서 이제 조금 9만 불 정도 갔다가 살짝 가격 조정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익 실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에 다시 또 강세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에 상승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거고 계속 간다라고 보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죠. 지금 일단은 그 리레이팅 되는 과정에서 일단 20%가 올라온 거고요. 크립토 산업 내에서 이 비트코인의 그 반감기 사이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년 단위로 있는 우리 반감기 사이클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기준으로 보면 반감기 이후 6개월부터 사실 그게 이제 지난 10월 한 20일경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격이 대략 69,000불입니다. 근데 69,000불
수준이 사실상 해당 반감기의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지금 이미 이제 69,000불은 영원한 가격이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9만 불이니까. 지금 9만 불, 지금 좀 약간 조정받아서 87,000불 정도 지금 촬영 시점에 그 정도 수준인데 69,000불 가려고 하면은 뭐 30% 조정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뭐 비트코인 좋은데 뭐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도 없이 말해가지고 이제 PD님이 여기서 또 비트코인 나오면 좀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수목님도 많이 얘기했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이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였어요.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수목님이 좀 더 열심히 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사실 촬영 전에 국내 주식, 국내 그쵸, 주식 그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코스피 PBR이 지금 1 언더로 내려왔다 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0.8배. 0.8배입니까 지금? 네. 저는 이제 사실은 국내 주식을 뭐 그동안 최근에 좀 잘 안 해왔는데 솔직히 희망이 안 보이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근데 이럴 때야말로 사실 관심을 가질 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짜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 그쵸.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뭐 정말로 힘든 기업도 있고 뭐 향후 몇 년 내에 완전히 회사가 힘들어지는 회사도 있겠지만 일부 기업들은 분위기 따라가지고 그냥 같이 빠진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맞아요. 예,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면 더 공포감에 휩싸이고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서야 나도 좀 해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최근에 저도 뭐 주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지인들 중에 몇 분이 뭐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오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들어도 되냐? 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지금 비트코인은 아직도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아직도 이제 뭐 플러스로 살짝 전환된 수준인데 완전 과열 단계는 아닌 거죠. 완전 과열 단계는 아니고 실제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 수준에 와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21년도 고점의 거의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와 있어요. 비트코인은 강세장이지만 본격적인 크립토 강세장은 아직 아니라는 아직 거죠. 아니다. 네, 이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온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과열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단기 급등은 맞지만 시장 전반적인 과열은 아니다. 그렇죠. 사실 올 초에 이제 비트코인이 1억 원 갔다 막 이런 난리가 났을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뭐 10% 근처까지 막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제 묶기 달리고 그게 다 내려온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올해 3월 중순에 이제 1억을 넘었었죠. 그쵸. 그때 이제 많이 과열되고 김치 프리미엄도 말씀하신 것처럼 10%가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본격적으로 왔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유출량을 보면 단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3월 중순 즈음까지 본격적으로 계속 많이 들어왔다가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는 안 들어오니까 가격이 조정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면 다음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제까지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요게 주춤해질 때쯤부터 잠깐 쉬어가려나? 그 고민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시고 투자해 오셨으니까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뭐 단기적인 전망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시나리오가 있나요? 어떻게 갈 것 같다 이런 중장기적으로요? 중장기적으로 뭐 여기 말하면 3년, 5년 뭐 혹은 뭐 그 이상도 괜찮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립토 시장 내에서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따른 대략 4년 단위의 이 사이클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기준으로 2028년이네요. 네, 그 기준으로 보면 네. 내년까지가 강세장이에요. 아하. 네, 내년 여름에서 좀 길게 가면 10월 정도까지가 강세장으로 기대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또 조정이 좀 올 겁니다. 내년 중순 정도까지. 네. 그리고 또 4년 뒤가 강세 피크일 테니까 요번 반감기 사이클로 보면 22년도 하반기가 제일 힘들 때였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뭐 26년도 하반기 정도가 힘들 시기일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크립토 시장 내에서만 봤을 때의 판단인데 문제는 이제 다른 변수들이 있는 거죠. 긍정적인 변수 한 가지는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치, 새로운 돈이 들어온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통 금융시장에 돌던 돈들이 그리고 퇴직연금, 막 미국의 퇴직연금이나 401k 이런 데서 들어오는 자금이 비트코인을 그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번에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어떤 매수세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다양한 판단들이 있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지난 반감기만큼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좀 안정화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과거처럼 뭐 빠지면은 뭐 80%씩 빠지고 이러면은 좀 변동성이 좀 줄 변동성이 것이다라는 좀 기대가 있고. 왜냐면 물량이 잠길수록 물량이 맞습니다. 잠길수록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정적이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네. 하자면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마켓에서 같이 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주기설 항상 위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 사실은 2018년도부터 금융위기 온다고 그러다가 10년 내년에 됐다. 온다, 19년에 온다, 20년에 온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한번 뭐 이렇게 조정받긴 했지만 맞아요. 너무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바로 올라갔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뭐랄까 마켓의 어떤 피로감이 많이 제가 볼 땐 누적도 돼 있습니다. 아하. 장단기 미국의 수익률 곡선을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다가 정상화될 때 대체적으로 큰 조정이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 2년, 10년만 놓고 보면은 지금 정상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이 2008년도 10월에 비트코인 백서가 사토시가 발표를 하고 2009년 1월부터 채굴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크립토 마켓은 단 한 번도 금융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한 그 스터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가 이제 그냥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변수예요. 요석 아카데미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크립토 산업이 아주 커질 걸로 보고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변수. 지금 이제 월수입 자금이 들어오고 새로운 돈이 국가 온다. 단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이 두 가지가 아주 긍정적이지만 또 하나 부정적인 어떤 우려되는 부분은 대규모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크립토 마켓이 얼마나 강하게 박살날까. 비트코인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저참할 정도로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가 가슴속 한켠에는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고요. 근데 10년 정도쯤 되면 또 이제 터질 때가 됐는데 안 터져 그래서 2018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게 학계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인 게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금융위기가 온 거다. 그래 그런 논리도 이때부터 있더라고. 10년 해야 30년이 이제 203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왜냐면은 그때 사실 이제 그 금융 위기가 와서 한번 그 뭔가 새롭게 갈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의 주인도 바뀌어, 비트코인 주인도 바뀌어 이러면서 아니 새롭게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이 그때 지나간 거다. 짧게 그런 시선도 있다.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말 미국은 역사상 가장 긴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라서 과연 이게 언제 끝날 건지에 대한 의견은 계속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근데 어쨌든 저 채권쟁이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채권만 뭐 10년 이상 기관 투자자로서 일을 했으니까. 그쵸. 이 수익률 곡선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 예외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하자. 비트코인을 아주 강하게 보지만 가슴속 한켠에는 반드시 언제든지 필요하면 방패를 딱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거냐, 혹은 지금부터 이제 얘기 나올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부채 한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미국 부채가 너무 많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비트코인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대규모 그런 경제 위기가 와요. 예를 들어 네.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일단은 모든 자산이 금까지도 가격이 다 빠진 우리 봤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금까지 다 빠지지만 가장 먼저 반등하는 자산들은 최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게 핵심 자산. 핵심 자산. 핵심 자산. 핵심 자산 먼저 강하게 반등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강하게 반등했던 자산들이 뭐였냐라고 보면 당시에는 금이랑 미국 국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지금 이제 크립토 마켓이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먼저 반등할 게 뭘까?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과 금, 그리고 뭐 미국 국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 조금 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예. 여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조정이 크게 온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어금니 깨물고 밑에서 더 살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현금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윤수목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채권 출신이셔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운용을 하면서
채권 출신인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야전에서 트레이딩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거를 항상 인지를 해야지 결국 어떤 그 업앤다운이 있더라도 생존해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쓰러지면 못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몇 대 두드려 맞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항상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강세장이 왔을 때 어찌 보면은 약간의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완전 모든 걸 다 베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맞아요. 누구는 뭐 레버리지 10배 쓰고 맞아요. 그건 사실 리스크를 엄청 그냥 아예 안고 그냥 하는 거죠. 고려를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진폭을 좀 줄여갖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훨씬 좋을 것이다. 먹을 때 조금 덜 먹어서 아쉽더라도 덜 먹고 깨질 때 안 깨지는 게 너무 나중에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런 망하지 얘기인 거죠. 않도록. 네. 사실 저도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할 거예요. 미국 안 망하나? 미국 어떻게 하면 망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고민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망할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안 망하나? 그런 고민들을 스스로 던지다가 에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 답이 나올 때마다 그냥 이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좋네요. 근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아니, 왜 어떻게 안 망하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니네, 이거. 이럴 때마다 하나씩 나오는 건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부정적인 맞습니다. 스탠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건 항상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하면서 지금 마켓이 지금 좋기 때문에 S&P도 지금 뭐 계속 어쨌든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고 맞아요. 지금 크립토 마켓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둑하게 롱베팅 하고 있는 게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대비들 계속적인 경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죠. 윤수봉님 채널에 보면은 이제 갑옷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현금을 이제 심리적 갑옷이라고 제가 네. 표현했죠. 예. 심리적 갑옷이 무슨 말입니까? 현금을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이제 보통 뭐 20% 정도 사실 이 현금 비중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다 다르지만. 심리적 갑옷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플럭추에이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갑작스러운 조정이 오고 할 때 의사결정을 아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격이 빠지면은 공포에 빠지고 그쵸. 날아가면은 막 더 사고 싶고 한데 20%를 저는 시장이 아무리 강해도 그냥 20%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더 사지도 말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나는 더 훌륭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머릿속의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아하. 이 20% 그럼 언제 쓰냐? 진짜 다 죽었다 할 때. 근데 진짜 다 죽었다 할 땐 자주 없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나? 할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요즘에 국내 주식시장이 좀 약간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런가? 네, 네. 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정말 그 할 때 그때 쓰는 것이다. 그냥 갑옷으로 그냥 항상 착용하고 있어라. 이제 어떤 자세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크립토와 관련된 시장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